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이 조정이 이제 크게 나와가지고요.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시장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그리고 또 우리 상반기 주도 섹터와 거기에 우리가 같이 봐야 될 종목들,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직한 리딩, 투명한 리딩, 확실한 수익, 달릴까 말까 80에서 90% 확률로 목표가 터치하고요. 네, 시장의 하락은 당연했다. 예, 지금부터는 대응이다.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KCS가 오늘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어요. 디지털 화폐 관련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무인 점포 관련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큰 상승이 나와줬고, 칩셋 미디어는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음봉이 나와주고 있을 때 제가 1분기는 미래차, 또 그리고 뭐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MLCC, 뭐 자율주행, 스마트카, 뭐 2차전지, 소재, 막 정말 많은 그 미래차 하나의 카테고리를 보고 뻗어나가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은 시장 여파로 웬만한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음봉 떨어지고 있을 때 칩셋 미디어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급등이 나왔던 것 같아요. 칩셋 미디어 한번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시장이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하락이 나온 이유 한번 짚어드리고, 앞으로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지,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돌리고 설명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모니터가 제가 많아져가지고, 이게 마우스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화면. 어디였지? 잠시만요. 차트, 잠시만요. 그게 사라졌어요. 어떡하지? 아닌데. 잠시만요. 갑자기 어디 갔지? 잠시만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차트가. 잠시만요. 목소리랑 화면 잘 들리죠? 안되겠다. 이거 차트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이걸로 말씀드리겠다. 자, 일단은 예. 자, 오늘 코스닥 증시가, 이거 좀 늘릴게요. 네. 코스닥 증시 자체가 마이너스 1.77, 장 초반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2.43%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2.50%로 끝났는데, 장중에는 거의 마이너스 2.92, 거의 뭐 마이너스 3%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던 코스피던 거의 2% 가까이 양 증시가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미증시의 조정이겠죠. 그래서 미증시도 다 뭐 3대 지수,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그리고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로 다 2% 이상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이상 급락이 나왔어요. 당연히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미증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장가에 영향을 받았지만 오전장엔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미증시의 일단 하락한 요인 자체가 FOMC 어떤 성명서에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기대했던 뭐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어떤 코멘트라든지, 또는 이젠 그 증시 친화 정책, 예,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여전히 지금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앞으로 해결의 일들도,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또한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 실망 매물이 좀 나왔던 것도 있었고, 근데 그 요인 때문에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때문에 시장에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걸 몰라가지고 그동안 시장이 상승이 나왔던 게 아니라 풍부한 유동성으로, 또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의 상승이 나왔던 건데, 금리도 동결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특별하게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예상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시장이 크게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그냥 단 하나인 것 같아요. 게임스톱이라든지 AMC 그 종목에 대해서 그 대형 헤지펀드 사들이 그 공매도 문제로 인해서 크게 엄청난 손실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예, 다른 종목들을 다 대량의 또 차익 매물이 차익 매물이 쏟아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미증시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던 요인도 증시 하락을 부추겼던 부분도 있었고요. 어떤 뭐 펀더멘털 측면이라든지 뭐 이번 주 계속 이제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나와주고 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발표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워낙에 그런 기대감까지 다 선반영되면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조정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장중에 미 선물 또한 마찬가지로 좀 반등이 나오다가 0.28, 0.3%까지도 이제 나스닥 선물에서 하락폭을 조금 만회하다가 다시 또 하락폭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으로 국내 증시는 우리 자체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증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다고 했을 때 어떤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 때문에 시장의 하락에 큰 요인이 되지 않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대형 헤지펀드사들의 어떤 막대한 손실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차익 매물이 계속 출회될 것이다라는 대량 매도 물량들이 출회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에 증시에 작용됐다. 그래서 항상 증시는 하락이 나오면요 많은 악재 요인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코로나 관련해서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관련해서 또 사망자 관련해서 코로나 장기화됨에 따라서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다 어차피 증시에 녹아져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냥 딱 증시가 그동안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었듯이 오늘 조정도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은 오늘 하락은 그동안의 가파른 상승에 비하면은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하락이 컸기 때문에 국내 증시 또한 하락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고 앞으로 이제 증시가 큰 상승이 나오기에도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또 대기자금으로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또 전일도 마찬가지. 전일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4조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이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량을 다 소화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또 풍부한 유동자금으로 증시의 하방을 방어를 할 건데 큰 상승을 이끌기에는 다소 이제 힘이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 구간대에서 우리가 박스권 움직임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그렇다고 시장이 급락이 나올 만한 요인도 없습니다. 지금 어떤 큰 악재가 도출돼가지고 시장이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던 거고 또 미국 내 내부적인 요인으로 시장이 하락이 나왔던 요인들을 우리가 우리 미증시도 추정하기 때문에 미증시가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계장가에 영향을 미쳤고 투심도 같이 악화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하락이 나왔다. 그 이유는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상승할 만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어제 이틀 전 또 어제도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미증시까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심이 악화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불렀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악재로 빠진 건 아니고요. 그동안 시장이 올랐던 이유도 특별한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대감 하나만으로 올랐던 시장이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주식이 매일매일 상승만 나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거 보세요. 2018년부터요. 이거 보시면은 보여드릴게요. 시장은 코로나 여파로 최근 들어서 상승이 나왔던 것 뿐이지 보여드릴게요. 2018년부터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2018년 고점부터 시장은 계속해서 추세 하락이 나와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코로나로 한 번 더 두들겨 맞았다가 5월달에 6월달에 코로나 하락을 다 만회를 해줬고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 이제 급등이 나왔던 거지 시장은 2018년부터 작년 3월, 4월까지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다. 거의 2년 가까이 시장의 하락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시간이 너무나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네, 과도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당연히 차익 매물은 당연한 것이고, 코스닥도 1000선 돌파한 이후로, 또 그리고 코스피도 3000선 돌파한 이후로, 그때 이후로는 더 이상 이제 시장이 크게 상승이 나올 만한 사실 어떤 명분이 없고요. 명분도 없고요. 또 그냥 막상 아무리 돈이 넘쳐난다고 하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증시에 유입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건강하게 상승하는 게 맞는 거지, 너무 지금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차익 매물이 출현됐고 미증시에 영향이 있었다. 근데 그 미증시의 영향의 내부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하락은 다소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도 제가 증시의 방향을 맞추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박스권 구간대에서 최근에 또 여기 920선에서 1000선 요 안에서 시장은 좀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그냥 종목에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구간대에서 이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 시장이 계속 상승과 하락만 반복되지 않아요. 항상 이제 우리 증시도 연봉으로 봤을 때도 코스피 증시도 연봉으로 봤을 때 우리 증시는 거의 12년째 박스피 장세를 벗어나지 못했던 시장이었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동학개미 또 개인 투자분들이 증시에 대거 투입되면서 또 2019년 대비해서 거의 증가율로 따지면요 거의 50% 이상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 박스권 장세를 진짜 12년 만에 돌파를 했던 것만큼 우리 증시는 어떤 큰 상승과 큰 하락보다는 당분간은 이젠 요 구간대에서 특별하게 증시가 하락할 요인 또 급등할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좀 박스권 흐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떤 크게 올라가고 크게 빠지고 이러기보다는 지금 단기간에 급등했던 부분들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현된 이후부터는 약간 방향성을 잃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요, 시장이 급락에 나오지 않고 급등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때부터는 이제 종목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본격적인 종목 싸움이 시작된다. 종목 장세가 심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동안은 대형주가, 사실 저도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막 LG전자가 상한가가 들어가고 현대차 그룹주들이 막 급등 나오고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고 하루에 막 28% 상승 나오고 현대모비스가 막 상한가하고, 이런 시장은 주식하면서 전 처음 봤고, 너무나 진짜 수급의 논리로 너무나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지금부터는 제가 대형 쪽에서 중소형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는 시장이 불안정하고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대형주가 예전 같은 큰 상승이 나오기에는 좀 다소 힘들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힘이 붙일 거라 판단되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중소형주 안에서도 모멘텀이 좀 확실한 종목들, 다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했을 때는 시장 상승 대비해서 시장은 지지부진한다고 하더라도 종목들의 상승은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종목과 섹터를 잘 골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제가 미래차 섹터를 늘 관심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오늘 칩셋 미디어를 그래서 음봉이 떨어지고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도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20% 이상 상승이 나오기도 했고, 다시 제 추천 들어가지고 또 큰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한번 또 음봉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차 관련 섹터가 1분기, 특히 상반기, 또 특히 1분기까지는 시장의 상승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마 이거를 원고를 보냈을 때도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마이너스 2.26%였을 때 이 종목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유일의 비디오 IP 생산 능력을 보유한 기업이고 세계 3위의 반도체 비디오 전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비디오 IP가 쓰이는 부분은 굉장히 많죠. 전장 산업이 확대되면서 차량용에 당연히 쓰이고요. 그리고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영상 가전, 그리고 모든, 그러니까 비디오 영상이 재생이 가능한 모든 전자제품에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자동차 전장사업 또 디스플레이화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칩셋 미디어 또 그리고 비디오 IP 부품이 국내 유일하기 때문에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테슬라가 협업을 통해서 5나노급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한다고 밝혔잖아요. 그거 외에도 네, 뭐 애플 스마트카도 마찬가지고 뭐 아마존에서도 국내 해외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뭐 대형 IT 기업들까지도 다 지금 뭐 스마트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전기차 사업에 다 뛰어들었기 때문에 비디오 IP 관련해서 칩셋 미디어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장 부품 확대에 가장 비디오 IP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낙폭 과대 종목으로 낙폭을 이용한 저가 매수 기회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을 제가 요때 했죠. 네, 방송을 2시 요 무렵에 제가 방송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언제부터 수급이 들어왔냐면요. 한 3시 무렵 2시 50분 넘어서부터 수급이 들어와서 제가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16,5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익 매물이 출현됐죠. 이게 뭔가 찌라시가 돈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인텔의 뭐 수주가 됐다라는 찌라시가 돈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장 막판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찌라시가 돈 것 같은데 일단 말씀드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다. 그만큼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들 또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미래차 관련 섹터들은 약간의 시장 여파로 밀렸던 부분이지 약간의 호재만 나오면은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10% 이상의 목표가를 터치를 했고요. 전일 말씀드렸던 것도 이제 KCS예요. 네. KCS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20% 이게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이틀 전에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20.58% 상승이 나왔으니까 오늘 20.58%가 상승이 나왔으니까 오늘 시장이 진짜 불안했잖아요. 그죠?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폭이 나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 이거죠. 예전에 이 종목이 이 상승이 나왔던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때 이 상승은 디지털 화폐 또 국내 도입 관련해서의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디지털 화폐로 디지털 화폐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때 이 상승은 무인 점포 관련해서 무인 편의점 관련해서 가장 대표주로 부각이 되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으면 장중에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었죠. 근데 그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어요. 무인 점포 관련된 상승폭을 다 반납했고 그 다음에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오다가 어제 이틀 전에 좀 돌려놨고요. 오늘 좀 큰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상승 나왔던 이유는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어요. 그동안 뭐 택배 관련해서 또 골판지 가격 인상 관련해서 또 그리고 또 설 연휴를 앞두고 또 이제 택배 물량 증가에 따라서 오늘 시장은 불안했지만 장 초반에 뭐 택배 제지 관련 종목들,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인 또 키오스크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인 KCS가 이제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 얘는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디지털 화폐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고 그리고 달러의 패권에 대한 도전장으로 기축통화 위안화를 기축통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이젠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그동안은 조금 부정적이었지만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한번 디지털 화폐 쪽에 또 암호화폐 쪽에 또 긍정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로파 의장 같은 경우도 디지털 화폐 쪽에 또 긍정적인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 종목들을 보셔도 되고 또 제니 앨런 지명자도 암호화폐 관련해서의 부정적인 의견들을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는 또 정책 수혜주로도 같이 맞물릴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섹터도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되고 또 디지털화된 법정 화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 또 스마트시티 구축과 디지털 유리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또 섹터이고 정책 수혜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KCS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시각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 화폐
그리고 또는 무인 편의점. 그래서 언택트 관련해서도 수혜 주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하여튼 이틀 만에 말씀드리고 시장은 계속 불안했어요. 3일 동안 시장은 계속 밀렸지만 예, KCS 같은 경우는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또 말씀드렸던 게 이제 부산산업이었는데 예, 부산산업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올랐습니다. 1.80% 상승이 나왔는데요. 오늘 1.80 상승은 평상시에 한 5, 6% 정도? 한 7, 8% 정도 상승이나 마찬가지죠. 왜? 대부분의 종목들이 4, 5%는 다 밀렸기 때문에 웬만한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4, 5%는 밀렸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한 7, 8% 정도 상승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산산업은 저는 너무 좋아요. 그 이유는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이제 공석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궐선거를 진행 중인데 그 서울과 부산에 가장 정책적으로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사안에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서울로 놓고 보고 예, 그리고 부산을 놓고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부산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을 거점으로 레미콘 관련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시장만 좋았으면 더 크게 상승이 나왔겠죠. 근데 시장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1.80 정도 수준에서 멈췄는데요. 레미콘 같은 경우는 이제 시멘트, 모래, 자갈 이런 걸 원재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굳지 않은 배합을 해가지고요. 굳지 않은 콘크리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미콘 트럭을 통해서 굳지 않게 제한된 시간에 건설 현장까지 운송하는 역할까지가 레미콘 제조 판매 업체들의 어떤 주 사업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건설 수혜주로도 묶여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 전에 대규모 공급 대책, 부동산 공급 대책을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때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부산산업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지금 이제 뭐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뭐 강남 재건축, 재개발 예, 카드를 지금 꺼내들었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뭐 대책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또 그리고 규제 완화 카드를 계속 꺼내들고 있어요. 뭐 다만 여야를 통틀어서 또 이제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다 똑같이 부동산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건 한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또 그리고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그게 이뤄질 가능성이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지만 또 강남 또 음마 아파트를 중점으로 또 재건축 얘기 카드가 다시 또 꺼내들었는데 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온다고 했을 때도 건설주 대표적으로 또 큰 상승, 기대감으로도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건설 업황이 회복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많은 기대감들이 작용되고 있고 대규모 공급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그리고 실제로 착공이 시작됐을 때는 실적 또한 바로바로 지킬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부산산업은 실제로도 실적이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됐는데 부산산업은 실제로도 실적이 꾸준하게 뒷받침되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줄긴 했지만 2020년도에도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거 컨센서스로 보여드릴게요. 예,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흑자전해가지고 꾸준하게 실적이 도모되고 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기대감 또 그리고 이제 건설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작용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얘네는 이제 더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자회사 태병실업이 부산 산업보다 실적이 더 좋아요. 근데 걔네가 이 철도와 지하철, 레일에 깔리는 콘크리트 침목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거의 독과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 관련 종목으로도 묶이고 있는 종목이죠. 남북 경협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울의 가장 지금 쟁점은 보궐선거의 서울의 가장 최대 쟁점은 부동산 경기 그리고 그리고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잡자 그리고 또 많은 그 규제들 부동산 규제들을 완화하자가 핵심 쟁점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는 한 목소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을 공급을 늘려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을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자라는 게 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설 연휴 전에 또 발표가 나왔을 때 같이 또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라 그랬고요. 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뭔가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또 추가 3기 신도시와 함께 또 추가 어떤 공급 택지 관련해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뭐 그 기대감도 충분히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부산의 핵심 쟁점은 가덕도 신공항이잖아요. 그래서 PK 민심을 달래기 위한 유일한 핵심 카드는 가덕도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 카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당연히 PK 지역, 부산 산업이기 때문에 본사와 공장도 다 부산 내에 위치해 있고요. 실제로 뭐 동남권 신공항, 뭐 가덕도든 밀양이든 어디든 간에 신공항이 착공이 됐을 때 실제로 레미콘 업체, 또 대표 업체인 부산 산업이 매출은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럼 두 가지의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핵심 정책에 두 가지의 모멘텀이 다 걸려 있는 게 부산 산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책 수혜주로도 맞물릴 수도 있고 실적이 뒷받침되고 철도 관련해서도 태명실업이 자회사고 그 콘크리트 침목 관련해서 일반 철도는 77% 이상이고요. 고속철도 관련해서는 90% 이상의 독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 레일을 까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2025년까지 70조 이상 투자해서 고속철도, 간선철도망 그리고 대도시 광역 급행철도 사업을 더욱 속도낸다고 했잖아요. 주요 도시를 2시간 이내로 연결 가능하고 통근 시간대도 30분 내로 단축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또 승인됐을 때는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70조 규모의 대규모 철도 확장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이제 수도권 지하철 연장 사업 그리고 GTS 연장 사업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촉구가 이어질 겁니다. 그에 따른 모멘텀도 같이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지금 같은 불안한 시장에서 지금같이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데 실적이 뒷받침되고 자회사인 태명실업은 모의사인 부산산업보다 훨씬 더 실적이 좋고요. 예, 거기에 철도, 건설, 그리고 부동산 정책, 가덕도 신공항 여러가지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라 이런 종목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안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이건 전일 소개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거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거는 아까 제가 바로 칩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터치했고요.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산업처럼 좀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기도 한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건 제가 예전에 달릴까 말까를 통해서 이 종목이 수소차 관련해서 대장주가 될 것이다 뭐 스티머 상한가를 통해서 뭐 여러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이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아무도 효성중공업에 관심이 없을 때부터 이게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던 이유는 수소 인프라 관련해서 수소 충전소 공급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효성중공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규모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시작됐을 때 뭐 JN케이터, EN코리아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 효성중공업이 수주권을 훨씬 더 많이 따낼 가능성이 높겠죠. 대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효성에서 이제 인적 분할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효성그룹에서 중공업과 그리고 이제 건설 부분만 떼어내서 2018년도에 새롭게 상장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크게 보면은 이 기업 당연히 중공업 부분과 건설 부분이 두 가지로 사업 부분이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중공업 부분에서는 이제 변압기, 뭐 차단기 관련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미래 전략망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그 에너지를
디지털화한다. 그리고 에너지를 스마트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뭐 수소연료전지라든지 계속해서 에너지를 이제 내면 그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발전을 통해서 얻은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섹터는 한국판 뉴딜의 어떻게 보면 핵심 수혜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스마트 시티 구축과 그리고 디지털 SOC 구축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ESS, 네,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해서도 지금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 수소 충전소 사업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수소 충전 사업도 하고 있고, 신사업으로 수소 외카 플랜트, 데이터 센터 신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정부에서도 수소 충전소 로드맵을 발표해서 올해는 247개를 더 추가할 것이고 22년도에는 310개를 더 추가한다고 밝혔어요. 계속 확대할 수밖에 없고 수소 충전소 발주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 충전소 신규 증가에 따라서 업계 1위인 효성중공업은 실적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풍력 관련해서도요. 네, 풍력 관련해서도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풍력 발전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증속기, 네, 풍력 발전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증속기와 발전기를 자체 개발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해외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자체 기술을 개발해서 풍력 발전 관련해서도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이다. 그러면 스마트 그리드, ESS, 수소, 풍력, 그린 뉴딜의 핵심 수혜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공업 부분 섹터는 올해 수익성이 당연히 회복될 수밖에 없고요. 이익은 이익 개선도 분명히 기대됩니다. 중공업 부분도 그렇고 건설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주택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주사업인데 올해 더 대규모 건설 공급 대책이 나왔을 때 그에 따른 수혜주도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악재도 충분히 반영이 돼가지고요. 그동안 코로나 악재까지도 다 반영이 됐고 상장하자마자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반터펜 관세, 뭐 한전발 수주 감소, 뭐 그룹사 세금 추진 문제 여러 악재들이 다 겹치면서 이 종목이 7만원대였던 종목이요. 거의 지금 만원 밑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뭐 7분의 1토막 이상 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코로나 여파로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뭐 수호 관련 종목으로 이제 묶이면서 좀 큰 상승이 나와줬고 그 악재가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중공업 부분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익 정상화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악재는 뭐 코로나 악재까지 다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이 오히려 지금같이 시장이 불안했을 때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한전발 수주 감소로 인해서 실적 또한 흑자 전환을 올해 본격적인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2021년도 컨센서스를 봤을 때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흑자 전환이 성공되고 중공업 부분이나 건설 부분에서 올해부터 수익성이 확실히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로도 묶이면서 바이든 정부가 추궁하면서 수혜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또 수소 충전소 부분에서도 가장 공급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이 불안했을 때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시세가 연출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별적인 종목들도 지금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오늘 뭐 KCS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KCS도 개별적인 이슈가 부각됐을 때는 20에서 30% 이상 상승이 나온다. 오늘 마치 시장이 진짜 마이너스 2%까지 빠졌나 싶을 정도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칩스앤 미디어도 오늘 바로 말씀드리자마자 3시 무렵에 급등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바로 목표가를 터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겁니다. 앞으로 시장은 단기적인 어떤 조정은 불가피하지만요. 이 하락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어떤 신호탄이 되지 않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그럼 뭐 내일도 좀 지지부진할 수 있겠죠. 다만 종목별로 아주 강력하게 올라간 종목들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됐고요. 또 3월달에 감사보고서 시즌이 시작되고 상패 시즌이 시작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은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시장 여파로 밀렸을 때는 과감하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안정화되면 정말 빠른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모멘텀은 살아있어요. 자율주행 섹터들도 여전히 살아있고요. 오늘 뭐 시장 여파로 전반적으로 다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에이테크 솔루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예. 뭐, 10을 안 켰네요. 라닉스, 잠시만요. 네. 모트렉스, 뭐, 라닉스, 삼보모터스, 시장 여파로 오르프로는 죄다 밀렸고, 또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미래차가 제일 중심 섹터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들, 뭐 에이지칩스, 뭐 칩스앤미디어 오늘 소개드렸죠. 그리고 뭐 코리아IFT, 메커스, NCN, 해성DS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면은 항상 미래차 관련 섹터를 중심을 잡고 계속해서 뻗어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미래차를 딱 중심으로, 미래차 안에는 정말 많잖아요. 요 안에 2차전지 섹터가 있고요. 뭐 2차전지 안에서도 소부장 관련 섹터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글씨가 너무 그냥 기준만 잡아드릴게요. 2차전지 관련 섹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자율주행 관련 섹터. 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섹터도 있겠죠. 미래차로 플라잉카 관련 종목들도 있죠. 이게 이제 바로 우주 관련 종목들로 같이 묶을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5G 관련 섹터. 자율주행 그리고 첨단화된 스마트카들이 도로 위에서 원활하게 작동이 되려면은 그 대용량의 데이터를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5G 인프라 구축은 또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렸었고, MLCC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MLCC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전장사업 확대에 따라서. 그럼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들, 또 삼성과, 테슬라가 손을 잡고 5나노급 시스템 반도체를 같이 개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양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 팹리스 업체들, 그리고 칩리스 업체들 같이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뭐 전기차 관련 종목들, LG와 또 마그나 협약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네. 뭐 지난번에 구형테크가 뭐 2연상 가고 또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구형테크를 비롯해서 기아차와 애플과의 또 협약 소식이 있으면은 또 조지아 공장 일대에 있는 종목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구형테크, 네, 구형테크, 뭐 상신브레이크, 뭐 풍가,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또 소재 관련 종목들, 제가 지난번에 뭐 아모그리트 또 말씀드렸었고 또 있었는데 엠바이오니아도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안정적이었잖아요. 급등도 2번이나 나왔고요. 그래서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그리고 또 수소 스택에 들어가는 각장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소재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미래차나마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한다고 하더라도 살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2차전지, 자율주행, 뭐 스마트카, 뭐 인공지능, 플라잉카, 5G, MLCC, 비메모리 반도체, 뭐 그 안에는 또 팹리스, 파운드리, 칩리스 업체까지,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조지아주 관련 인근 부품 관련 종목들, 예. 그죠? 소재 관련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이 섹터 하나만 제대로 파도요, 1분기, 특히 상반기에는 우리가 매매할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막 그 섹터가 정말 계속 돌고 있고, 또 정책 관련 섹터도 분명히 있고요. 또 그리고 뭐 건설 관련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미래차 섹터만 우리가 제대로만 파도요, 1분기 또 특히 상반기 우리 꾸준하게 수익을 챙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섹터 자동차를 기준으로 최근에 뭐 차량용 반도체나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도 다 테슬라와 협업 때문에, 또는 삼성전자 전장사업 확대 때문에, 또는 현대차와 현대차와 애플과의 협약 소식 때문에, 요런 것들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거지 자체적인 이슈로는 급등이 나오지 않잖아요. 중간에 뭐 인텔의 뭐 수주 관련해서 위탁 생산 관련해서 한번 상승이 나왔던 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반도체든 뭐 5G든 뭐 뭐든 간에 다 지금 뭐 OLED도 마찬가지죠. OLED도 최근에 차량용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가
디스플레이화 되기 때문에 다 OLED 쪽으로도 사업이 확대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미래차 이거 딱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과 소재, 장비, 5G, 비메모리 정말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딱 기준을 잡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과 섹터에 대한 고민이 필요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오늘같이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겁먹을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다. 그래서 오늘 제가 칩스앤미디어도 제가 미래차 관련해서 정말 많은 종목들 말씀드렸잖아요. 미래차 관련 수소차도 있죠. 친환경차. 네, 깜빡했네요. 또 미래차 안에는 수소차. 오늘 효성중공업도 말씀드렸었는데 수소차 관련해서 수소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각종 부품 관련 수소 스택 관련해서 부품 관련 종목들도 있고요. 전기차, 2차전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차 그 섹터 안에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오늘같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시장이 조정시 매수의 관점,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칩스앤미디어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얘는 자율주행 관련 섹터이기도 하지만 또 비메모리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이기도 해서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서 말씀드렸었고, 그러니까 오늘 바로 상승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조정에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시장의 방향을 맞추려고도 하지 마세요. 시장에 이유 없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유 없이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굳이 이유를 꼽자면은 미국 내에서 지금 대형 헤지펀드사들의 어떤 공매도 실패로 인해서 대량 차익 매물들이 출회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증시가 하락이 나왔고, FOMC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은 당연히 앞으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불확실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코멘트는 당연한 겁니다. 그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우리가 시장이 지금 좋다고 경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이 하락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이게 계속 하락 추세에 이어지는 어떤 신호탄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시장이 빠지면은 좋은 종목들, 미래차 섹터에서 우리가 업종 대표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면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거 외에 개별주 제가 오늘 달릴까 말까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KCS는 20% 급등 나왔고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는 말하자마자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시장의 방향에 맞추는 거는 아무 부질 없고요. 시장이 빠지면 빠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 대응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조정이 나오면은 그동안 우리가 째려보던 종목들 조정시 매수의 관점, 반등이 나오면은 적당히 수익 챙기고 힘 약한 종목들 같이 팔아가지고 현금 확보한 다음에 다시 시장이 여파로 맞게 차근차근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시장에 대해서 쫄지 마시고요. 지금 또 미선물도 서서히 좀 안정을 찾아주고 있네요. 나스닥 선물 지금 0.75%까지 낙폭을 축소하고 있고, S&P 500도 마이너스 0.38까지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VIP 회원님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추가적인 교육이 또 진행할 거고, 지금 이제 3회 교육이 이제 마감이 됐는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최근에 1월 들어서 우리가 새롭게 매수한 종목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지금 우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시장이 지금 3일 동안 급락이 나왔고 오늘 하루만 4, 5%, 6, 7% 빠진 종목들이 대다수인데 3일 동안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트가 지금 그래도 최근에 매수했던 1월달부터 매수했던 종목들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수가 위인 종목도 있고요. 매수가 부근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도 리스크 관리고요. 둘째도 리스크 관리, 셋째도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최대 중점으로 두고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 보시면은 아이고 어디 갔어? 여기 컴퓨터가 좀 느리네요. 네. 여기 이번 주 화요일에는 우리가 호가창과 분봉 진짜를 찾자 내용했고요. 지난주에는 종가 베팅 1강은 바닥주를 잡아라, 요 내용대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거 투매 잡는 거, 투매 받는 거, 박스권 돌파, 그리고 캔들과 거래량의 조화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요. 이건 타점 잡는 교육이에요. 타점 잡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잠시만요.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주식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고, 그리고 또 1월부터 우리가 이제 최대 중점을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리스크 관리를 중점으로 두고 차근차근 종목들 대응하고 있고, 1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매수했던 종목들 아주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매수가 근처에서 또 매수가 위에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자리 잘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잠시만요. 진행하고 있으니까 같이 교육과 그리고 이 불안한 시장에서 저와 함께 차근차근 이겨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오시면은 어쩌면 기회다 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익이 나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대형주 쪽으로 너무 수급이 쏠렸었고, 또 이제 뭐 삼성전자, LG전자가 상한가가 버리고 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장이 연출됐었는데, 누구보다도 1월부터 11월까지는 누구보다 잘했잖아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 7월달도 그렇고 3월달도 시장 빠졌을 때 쉬어갔던 구간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12월달에 어떤 소실했던 부분들, 그리고 수익 나지 않았던 부분들 1월에 우리가 리스크 관리에 최대 중점을 두고 차근차근 수익으로 전환시켜주고 있는 과정이고, 또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종목 트렌드 선정과 종목 하는 거는 절 따라올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리스크 관리까지 철저히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계좌는 안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같은 불안한 시장에서 저와 함께 차근차근 계좌 관리를 받고 수익을 챙겨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가입하실 분들은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네,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방법이 가장 편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디였지? 네, 여기서 보시면은 사이트에서 가입하시는 방법이 가장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추석 연휴가 보장이 된 겁니다. 플러스 날짜 7일에다가 추석 연휴까지 보장이 돼서 날짜가 넉넉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결제하기 누르셔가지고 결제 누르시면은 여기서 카드 번호 입력하시고 휴대폰 번호까지 같이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여기서 하는 게 가장 편하고요. 날짜는 추석 연휴까지도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교육은 어떤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는 내용들로 교육한 내용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최고 트레이더들이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는 교육에 대해서 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하시는 투자에 대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에 장이 끝났으니까 하루 더 들어가고 추석 연휴가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알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걱정은 너무 하지 마시고 미래차 섹터의 하나의 딱 중심을 잡고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거기 그 업종에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조정시 매수의 관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뭐 부산산업이라든지 또 효선중공업 또 개별주들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 그리고 또 이제 차근차근 리스크 관리를 최중점으로 두고 차근차근 수익을 다시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면 되는 거고요. 다시 1월부터 시장이 지금 불안정하고 또 급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설이에요, 설. 죄송합니다. 차근차근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힘든 시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행복한 저녁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음악 들려드릴게요. Bring a bucket and a mop for this wet ass pussy. Give me everything you got for this wet ass pussy. Now from the top, make it drop. That's some wet ass pussy. Now get a bucket and a mop. That's